이번에는 인도와 중국이 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인도 정부가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43개를 추가로 사용 금지를 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국경 유혈 충돌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중국 인도 관계가 좀처럼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그 연장선인 것도 같은데 한겨레 보도입니다. 인도 또 중국의 디지털 타격, 중국 앱 43개 추가 사용 금지.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산 스마트폰 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도의 주권과 국방안보, 공공질서 안정을 위해 중국산 앱 43개의 사용을 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앱은 이미 내려받았더라도 접속이 차단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중국산 앱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의 앱이 4개 포함됐으며 기타 소셜미디어와 데이트 앱 등이 주로 포함됐다. 인도 NDTV는 앱 사용 금지 조처로 중국산 제품 수입 차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6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라다크의 가르완 계곡에서 인도 중국군의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여 명이 숨진 직후부터 인도 정치권에선 중국에 대한 디지털 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6월 29일 인도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메시징 앱 위챗 등 중국산 앱 59개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어 지난 9월 2일엔 중국산 게임 등 모두 118개의 앱의 사용을 추가로 금지시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 당국자들은 국영통신사 쪽이 4세대는 물론 5세대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해 중국의 화웨이와 중신통신 등의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에선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산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불매운동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네, 중국 전문가 송 작가님. 네. 사실 이거는 물론 국경 분쟁 자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양측 다 머리가 복잡해서 거의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전쟁. 네. 현재도 인도는 그 중국과 관련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물건들이 육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 중국 물건들이 인도에 들어가 갖고 사실상 인도에서 활용되는 제품의 한 70% 가까운 게 중국산이에요. 아, 그래요? 가깝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렇죠. 네, 교류가 빨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인도 안에 이제 내수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국가 경제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내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도 안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다고 하지만 인도에서 뭘 외국에 수출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부. 전부 인도 내부에서 생산하고 내부 국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해갖고 그만한 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워낙 심한데 이제 조금씩 그 일부 그러니까 다수의 그 가난한 국민들이 조금씩 삶에 있어서 그런 물품들을 쓰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마치 내수를 통해서 경제가 확 일어난 것처럼 인도가 지금 곧 초입 단계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지구촌을 통틀어도 TV나 세탁기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요. 사실상 아프리카하고 인도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데는. 이제 왜냐면 나머지는 이미 다 있어. 다 있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미 신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한 30년치의 모델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30년 전에 돌아가는 통돌이 세탁기 뭐 이런 유가 지금 거기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제품으로 팔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지금 거의
1,000만 원 되는 그 인공지능 세탁기랑 스타일러 같은 거 세트도 팔리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 거예요. 어. 근데 이런 그치. 제품들을 양극화. 이런 제품들을 주력해서 생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부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물론 국내 인도 내부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 안에 내수가 끝나고 난 상황에서 인도에 넘기려고 하면서 굉장히 저가 공사를 뿌린다는 거야. 이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생산도 안 되고 그 수준은. 가격에 응. 구하지도 못해. 못해. 어디서 10만 원 미만짜리 세탁기를 구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원래는 인도 안에서 내수로 생산될 때만 해도 괜찮았어. 근데 이 중국산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중국산 휴대폰에 자동으로 앱이 깔려갖고 들어와. 그렇죠. 알리페이나 뭐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그 티몰 이런 것들이 깔려 갖고 오는데 그걸 통해 갖고 주문을 해 갖고 직구로 해서 이게 흘러 들어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이게 중국 인도 안에 있는 내수 기업들 조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뭐 내수가 안 되면 수출로 연명한다든지 뭐 이게 가능하지만 인도는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이러한 내수 기업들을 꽉 잡고 있는 애들이 인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양보를 꾸준하게 중국에 요구를 했어. 니네들 너무 많이 판다 지금. 적절하게 좀 팔아 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 그러니까 국경을 봉쇄한 거야. 그럼 내부 안으로 안 들어오겠지. 이랬더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이 더 쉽게 들어오는 꼴을 보니까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잘라버린 거야. 근데 이걸 대놓고 자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야, 이게 국가가 마음대로 내 물건의 자유를 빼앗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 야,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전쟁 중이야. 중국 물건 쓰면 안 돼. 아쉬우면 인도산 쓰란 말이야. LG 세탁기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반중 정서를 일부러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인도 자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게끔 만들고 그리고 있는 거죠. 인도도 지금 빨리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이런 물건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물건 세계 경제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품질도 되고 가격도 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살아나야 돼. 근데 중국이 계속 저가 공사로 물건을 던지는 이상은 이게 못 살아난단 말이야. 힘들지. 네. 그래서 결국 인도가 알셉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거 알셉 열어놓고 나면 더 합법적으로 국경을 그렇지. 못 닫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이제 동남아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인도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생적인 산업 생산력, 수출력을 갖출 때까지는 이걸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을 자꾸 땡기는 거야. 근데 그 인도의 상황도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남미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남미에서 그 천연 원자재들 싼값을 쫙 뽑아가면서 우리가 싼 거 저 공산품 대줄게라고 해가지고 자국의 제조 공장들 못 짓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남미가 지금 아니 왜 저렇게 자원 부국인데 저 나라들은 저렇게 못 살아?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다 미국 탓이야 이건 아닌데 남미 내부적으로도 그 미국과 들러붙은 그 매파 자본들이 그러니까 매국 자본들이 매국 자본가들이 그럴 그 자국을 어떤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죠. 예. 근데 남미 상황을 딱 보면은 인도는 이미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자, 외부에서 싼 거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결국은 내부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이해가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나 휴대폰 시장인 거야. 근데 지금 인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그 정도 지대인가 수준인 건데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광고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소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등급이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브리사, 포니 뭐 이런 거에서 프린스 뭐 소나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그랜저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으려고 하면 지금 저가로 있고 중저 단계에 있는 소비 수준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소비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저해되는 게 중국산 저가품들이란 말이야. 이게 처음에 삼성이 인도에 진출했지만 인도가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가 중국 폰에 못 이겨갖고 결국 인도에서만 갤럭시를 사양을 줄여가지고 2만 원대, 13만 원대 팔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것만 쓰니까 인도 휴대폰은 국제적으로 아무도 안 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팔려고 하면 베트남 같은 모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응? 우리가 부품 조달해주고 현지에서 조립해갖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3억대, 4억대씩 팔잖아. 네. 야,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온데, 야, 돈이고 뭐 귀족이고 뭐든 다 해갖고 삼성을 무조건 유치해.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내수 위주 경제를 뒤집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삼성이 지금 아이고. 자꾸 삼성 칭찬을 하게 되지. 삼성이 지금 인도에서 완전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네. 딴 데는 어떻게 안 되나요? 삼성 말고. 응? 삼성. LG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G도 현재 가전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너무 저가야. 아직은. 그래서 LG는 거기에다가 무료 세탁소를 운영을 합니다. 세탁소? 무료 세탁소. 셀프 세탁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와갖고 동전 넣고 이렇게 싸게 세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세탁하면서 에어컨도 보고 TV도 보고 이게 전 시장을 아예 코인 빨래방을 만든 거야. 체험형이네. 체험형인 거지. 그래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인도는 아휴, 그 빈민층 국민의 너무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을 어떻게든 삶의 수준 자체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 임금이 올라야 돼. 임금이 올라야 돼. 임금이 오르려면 임금을 올릴 만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내수시장 공장에서는 그게 안 돼. 왜? 매출이 너무 저가니까. 그래서 고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해외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 번도 인도 안에서는 안 키워주고 이거를 소비 시장으로만 이용해 먹은 거야. 인도의 어떤 새로운 산업 변화도 사실상 삼성이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알셉에 안 들어가고 다른 국가들 못 들어가고 특히 중국이랑 전쟁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빨리 들어가고 요걸 빨리 싹 시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또 일본 놈들이 또 여기에서 그렇게 방해를 해요. 네. 왜요? 어떻게 방해를 하죠? 아니 원래 또 인도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전자 제품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일본 애들이 먼저 투자를 해갖고 싹쓸이를 했거든. 원래 정치 역사적으로 또 인도하고는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태평양 정대 때도 인도하고는 네루하고 이렇게 손잡고 전쟁을 안 했거든. 아, 그래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도를 일본이 선점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인도도 생각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이 끌려오고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인도 하면 또 뭐 카스트 제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좀- 유명무실해요. 그래요? 인도는 헌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말하자면 그 차별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 헌법에 카스트 제도에 의한 계급 차별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카스트 제도는 있는데 차별은 불법이고 뭐야? 그리고 이제 그걸 없애지까지는 못했어. 없애지는 못하고. 왜? 간디 때문에.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 역차별이 일어나죠. 그렇죠. 카스트 맨 밑에 뭐죠? 수드라 계급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지원 지원적, 대책들을 혜택. 계속 만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 자생적으로 돈 벌고 기업 만들고 창업하고 벤처하는 애들은 다 수드라 출신들. 얘네들이 대학 교육 받고 왜냐면 공부하라고 다 안 하거든 돈 있는 애들은. 그렇지.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지. 돈 있는 애들은 계급 높고. 걔네들이 이제 인도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인도에 배우고 똑똑한 뭐랄까 우수한 노동력 깨어 있는 노동력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네. 네, 또 중국 전문가 겸 인도 전문가
송 작가님의 얘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그 만물 박사, 그리고 만물 박사. 송 작가님 또 IT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은 페이스북 얘기네.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전문가죠. 네. 어제 어떤 분이 새날 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송 작가님 어떻게 저런 내용들을 전부 다 대본도 없이 저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밑에다가 저런 분들은 뒤에서 자료 조사해주는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어갖고 그분들의 자료량이 결과적으로 방송의 질을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 진짜. 와. 내가 진짜 엄청난 작가 군단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진짜 나 진짜 누가 자료 조사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진짜 수입의 절반을 떼주고 싶은 마음인데 진짜 네. 수입이 없어서 수입이 못 없어서 떼주는. 못 수입이 떼주니까. 없어서 못 떼줘. 수입이 없어서 못 떼주니까 작가진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아, 그거였구나. 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수입이 없다. 그렇죠. 예, 수입이 없다. 오늘도 우리 지금 노딱입니다. 자, 당연하게 생각해. 네, 아니 아까 트럼프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풀린 얘기 트럼프하고 도미니언이란 단어를 얘기하면 무조건 노딱을 쳐맞습니다. 그런 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저기 제목에 안 썼는데 아무튼 페이스북 IT 전문가 송 작가님, 페이스북 전문가 오늘 뉴스원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망 사용료 이어 정보 유출 논란까지 페이스북 한 정부와 계속되는 악연. 개인정보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8년 3월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의 폭로다. 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라는 기업을 세우고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 앱을 설치한 페이스북 이용자들과 그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CA로 넘겼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간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로 흘러갔고 트럼프 후보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2018년 당시 이 앱을 설치한 한국 위치 기반 이용자 수는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의회의 증언 요구에 응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네. 페이스북 전문가님. 근데 이제 원래 이런 SNS들이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관에 다 동의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위치 정보고 뭐 이거 까보세요라고 이게 들어간 거는 사실 페이스북 자체는 아무런 정보 수집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네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다 팔아먹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뭐 카카오톡은 뭘 구매하는지 어딜 자주 가는지 무슨 사진을 올리는지 이런 정보를 취집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이거를 롯데쇼핑이나 동부화자 같은 데다 팔아갖고 맞아요. 거기에서 보시니까 최근에 그렇게 그 운동화 관련해 갖고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 쪽에 새로운 운동화 이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어때요? 이렇게 온다든지 자동차 이번에 새로 사신 것 같은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 한번 넣으세요. 이게 온다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근데 타사에 제공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음.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걸 했다는 거잖아. 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다 했는지가 안 나와 있네. 음. 분명히 대기업일 텐데. 이것도 우리 뭐죠? 공정위의 문제인 거예요. 벌금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으면 이걸 불법으로 취득을 해서 돈 주고 샀든 어쨌든 간에 취득을 해갖고 이걸 마케팅에 활용한 기업, 국내 기업 이름도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트럼프가 이거를 받아다가 돈 받고 사다가 자기네 언론 홍보에 쓰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국내 기업들도 같이 공개를 해야 맞는데 그 명단 발표가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측에 줬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럼 누구 줬는지를 모르잖아. 기사에 없어요. 아니 이것들이 설마 아, 내가 생각하는 그 SS 기업에다 준 건 아니겠지? SS? 네. 아무튼 이런 개인정 우리가 이제 어디 앱을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정보는 제공합니다라는 옵션을 넣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반드시 강제돼야 될 부분인 건가? 그러니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외부 제공을 금지해 주세요라고 있는 별도 소비자의 권리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앱에 아예 입장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죠. 대부분은 이용을 못해요. 안 한다 그러면. 근데 이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란 얘기지. 그렇죠. 제일 악질적인 게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경품 준다 그래갖고 제일 많이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고 자동차 한 대 준다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롯데쇼핑에서 사람들 정보를 다 모아. 그걸 모아가지고 진짜 자동차는 한 대 주고 그 모은 명단들을 전부 다 보험사나 뭐 이런 데다가 마케팅 동의용으로 해갖고 다 뿌려버리잖아. 너무 많이 와 전화가. 진짜. 그러니까 함부로 차를 탈라니까 틀린 번호를 적을 수는 없는데 그 차에 경품. 응? 아니 그 경품 경품 차니까. 그것도 사실은 누가 탄지도 몰라요. 회사 사주에 DNA가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는데 왜냐면 그 회사에 공정하게 DNA. 투표도 안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내 주소 써주고 난 다음에 날라오는 스팸들을 보면 얘네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그런 데서 다 샌다는 거야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사간 사람이 왜 기사에 없죠?
도저히 못 찾겠네요. 없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번 사건의 시작은 뭐 캠브리지 분석가로 뭐 어쩌고 트럼프 이거는 자, 미국 애들이 이 페이스북 애들이 그냥 지네들 해명 기사 올라온 걸 갖다 붙인 거고 이 기사의 제일 핵심은 페이스북도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가입자 정보를 팔았다. 어느 기업이 사갖고 어떻게 써먹었냐. 이게 빠진 반쪽짜리 기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제공됐다. 근데 어디 제공이 없어. 그러니까. 무서운 기사네. 근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1,800만밖에 안 된다는 건 참 고무적이네요. 네. 예.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어디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간 게. 근데 또 페이스북 보면은 뭐 자기가 사용자가 아닌데도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치면은 되게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330만 명. 트럼프가 되게 되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간판 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니 지금 미국의 IT 회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번 밑보여 갖고 한번 분할됐잖아요. 분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의 IT 회사들이에요. 특히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은 이 반독점 규제법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지닌 상법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50% 이상을 못 넘기게 되는데 얘들은 70%, 80% 아니야. 거의 독점이죠. 거의 독점인 상황인 거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정보들이나 뭐 요런 식의 불법 소득들을 올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징벌적 배상금 때리고 분할 명령 딱 내려오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거를 CIA 같은 기관에다가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그 면책을 받는 부분이 그동안 쭉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란을 한 거란 말이야. 반란. 현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한 반란에 가담을 한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에요. 구글은 절대 못 벗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그 필터링 해갖고 관련해갖고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구글은 검색어를 조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검색한 게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걸 삭제해버렸고 바이든을 검색한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다. 10%에서 12% 이상 이긴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어떤 베이스를 구글이 데이터 조작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진짜 이거 끝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IT 공룡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와 애플만이 명색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학살이지 IT 기업에. 네. 정말 이래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